인생의 지혜 마이너스 이민 50년의 성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죠. 오늘은 이민 생활 수십 년을 경험한 한 시니어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선택과 후회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이민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내용들입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40년 전의 그 결정. 30대 중반 한 사람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민이었죠. 처음에는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끝없는 노동,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이민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시간이 증명한 진실.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거센 노동 덕분에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육체 노동이 70대가 된 지금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병원을 달고 사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골프를 즐기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매달 월급에서 떼던 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내 돈을 강제로 떼가나 싶었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범한 노동자가 매일 골프를 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결정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교육과 진로, 결혼 문제, 노후 준비. 그 순간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이 나중에 최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이라고 생각한 선택이 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 문제로 재산을 잃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운과 인연의 역할. 솔직히 말하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라는 것, 인연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돌처럼 살지 말고 바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 들어오려면 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스며들려면 여유와 생동감이 필요합니다. 판에 박힌 생활 패턴, 변화 없는 정신 상태, 융통성 없는 생활 규칙,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운을 막는 요소가 됩니다. 순리를 따르는 삶. 이 세상에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은 좋은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생존에만 급급한 인생은 갈수록 꼬이게 됩니다. 도전과 모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줍니다. 최고의 투자. 학군 좋은 지역으로의 이사. 이민 초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먼저 한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리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더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는 원칙은 어떤 재산 증식보다 중요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신의 한 수.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이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은 교회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정들이 그런 지역을 선택했고 그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60세의 대담한 도전. 25년을 동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60세의 서부로 장거리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또 고생을 사서 하나?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만큼 좋은 경험도 따라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돌이켜보니 또 한 번의 용기 끝에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얻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재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모험과 도전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항상 손해보는 듯한 결정들이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니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들 말입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1960년대 국민소득 65달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새 학기가 되면 생활기록 통신란을 작성했습니다. 라디오, 전화, 피아노, 자가용, TV, 신문 구독, 자기 집 이런 항목들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동그라미 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은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거지가 찾아와 밥을 얻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라는 생각까지 했으니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부자의 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는 꿈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대 초반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화학약품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동산도 여러 곳에 있고 집 한 채 값이 넘는 골프 회원권을 여러 장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골프는 싱글 실력에 인품도 좋아 친구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걱정 없이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니 달랐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상 복잡한 일들로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50대 후반에 가난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일찍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0대 중반 부자의 꿈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한창 꿈을 실현해야 할 나이에 왜 꿈을 수정했을까요? 그 부자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만 굶지 않고 살기로 꿈을 수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넓은 방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드넓은 정신의 방입니다. 죽는 날까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행복하니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한국에 다녀온 아내가 큰 트렁크 2개에 백팩 2개, 작은 가방까지 총 5개의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나이가 들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잘 먹고 푹 쉬어서인지 얼굴에 살이 오르고 예뻐 보였습니다. 당신 예뻐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목구멍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멘트가 쑥스러워졌습니다. 철없던 시절 한때 젊은 날에는 친구의 좋은 집에 다녀오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좋은 집에 살고 고급차를 타며 럭셔리하게 살아볼까. 부자로 사는 흉내를 내느라 무리하게 큰 부채를 안고 큰 집에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인생 한 바퀴 돌고 나니 참 어리석게 살았던 철 들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영양가 없는 허세와 허황된 거품이 빠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라도 부자 흉내를 내봤으니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작은 집에서 빚 없이 운영비가 적게 들고 여유 있는 돈으로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사 먹는 일상을 즐깁니다. 내 분수에 맞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철이 들어 제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부러운 것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래도 셈이 나는 게 하나 있다면 부부가 건강해서 골프를 잘 치는 부부가 제일 부럽습니다. 노년에 함께 가벼운 여행을 다니며 운동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맛본 사람이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든 황혼의 외로움, 쓸쓸함, 우울함이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홀연히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붙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시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작품이나 영감은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뇌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간절함에 못 이겨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 영감에 끌려 작품을 만들다 보면 좋은 작품이 탄생합니다. 요즘 따라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언제 시작할까 고민 중인데 아마 골프 못 치는 겨울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중국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무제 때 복식이라는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양을 길러 형제들이 배불리 먹도록 돕고 남은 돈은 모두 나라에 바쳤습니다. 무제는 이를 기특하게 여겨 벼슬을 내리려 했지만 복식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기르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가 벼슬에 올라 사람을 다스리면 오히려 해를 끼칠 뿐입니다. 무제는 대신 궁궐의 양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양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많은 새끼를 낳아 번성했습니다. 무제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복식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쉴 때 쉬게 하고 일해야 할 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없애주어 양들 사이에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감탄한 무제는 복식에게 고을을 다스리게 했고 복식은 양을 기르듯 백성도 잘 다스렸습니다. 이를 자녀 교육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집 자손을 보면 정말 호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예절 바르고 훌륭한 생각과 마음씨를 가지도록 교육받은 아이들. 그 부모가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이웃에 그런 아이를 봅니다. 11살 된 꼬마인데 볼 때마다 공손히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해주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동양 예절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에서 66세 전직 교장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에게 삼식이라고 구박받고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꽃단장하고 문화센터를 드나들면서 거기 사람들과 집에 있는 남편을 비교했습니다. 결국 아내 압력에 연금 통장을 넘겨주고 눈치 보며 용돈 타 쓰다가 이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친구 중에 전직 교사가 있는데 경제권을 직접 관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절대 경제권을 여자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연금 통장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니 다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라. 아내가 놀라서 다시는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 비밀을 공유하던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옵니다. 또 한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말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아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줍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다 쏟으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선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최악처럼 보였던 결정이 40년 후에는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순간에는 좋아 보였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 평화로운 마음, 의미 있는 관계.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늦게라도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허영과 허세를 벗어던지세요. 내 분수에 맞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넷째, 자녀 교육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을 벌어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째,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알아서 옆에 남아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후회하는 선택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잘한 선택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려놓아야 할 허용이나 허세가 있나요? 내 옆에 진정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짧다고 느껴질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길다고 느껴질 때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지금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떨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